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터키 출신 변호사 가족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올린 SNS 경험담이 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외신들 역시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독특한 신뢰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족이 한국에서 마주한 놀라운 일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터키 출신 변호사 아이샤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잠시 경험을 쌓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서울의 매력에 푹 빠져 정착하게 됐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국제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매일 밤 회사 일을 마치고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죠. 완벽하진 않지만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꼼꼼한 성격 덕분에 법률 문서 검토는 제 강점이랍니다. 한국 동료들도 저의 꼼꼼함을 높이 평가해주곤 하죠.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터키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아이샤, 좋은 소식이 있어. 나랑 내 여동생 메르베가 다음 주에 한국에 가게 됐단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머니는 한국 법률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변호사로서 참석하게 되었고, 여동생도 함께 온다는 거죠. 물론 컨퍼런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를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구나. 혼자 사는 게 힘들진 않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예요. 오히려 터키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있을 정도죠. 여동생 메르베가 화면에 등장했어요. 언니, 드디어 한국 구경할 날이 왔네. 그동안 보낸 사진만으로도 너무 멋져 보였거든. 메르베는 얼마 전 법대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성격이라 새로운 문화 체험을 정말 좋아하죠. 제가 SNS에 올린 한국 사진들을 보고 항상 부러워했었어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면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어요. 약간 부담스럽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내기로 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놀랍고 편리한지 가족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터키에서 대형 로펌을 이끄는 베테랑 변호사로서 딸이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을까봐 노심초사하셨죠. 하지만 실제로 제 한국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편안했어요. 이번 방문으로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족 방문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맛있는 식당도 알아보고 관광 코스도 짜고 무엇보다 제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족이 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제 들뜬 모습을 알아챘는지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퇴근 시간보다 일찍 업무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머니와 메르베를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어머니와 메르베를 위한 작은 환영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와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세트였죠. 메르베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고르느라 꽤 시간을 투자했어요. 출발 전 확인했을 때는 정시 도착 예정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해보니 비행기가 30분 지연되었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그래도 곧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도착 알림이 표시되었습니다. 출구 쪽을 응시하며 익숙한 얼굴들을 찾았어요. 2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아이샤! 멀리서 메르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어머니와 메르베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뛰어가 두 사람을 꽉 안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죠. 드디어 왔네요. 비행은 어땠어요?
저도 모르게 터키어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영어나 한국어만 사용하다 보니 모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너 건강해 보이는구나. 걱정했던 것보다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메르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어요. 와, 공항이 정말 넓고 깨끗하다. 표지판도 잘 되어 있고 이것 봐. 모든 곳에 영어 안내까지 있잖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놀라운 것들이 많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답했죠. 가족들의 캐리어를 도와주며 공항 출구로 안내했어요. 제 차에 짐을 싣고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메르베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저와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셨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 한국 동료들이 너를 잘 대해주니? 내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물론 언어 장벽이 있지만 모두 이해해주고 도와줘요. 국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영어를 쓸 기회도 많고요. 숙소에 도착하자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짐을 풀고 잠시 쉬었죠. 하지만 시차 적응을 위해서는 바로 잠들면 안 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대신 호텔 근처를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밤인데? 어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밤에 나가도 안전한가? 물론이죠. 한국은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거리도 밝아요. 치안도 정말 좋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 세 사람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인데도 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곳곳에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죠. 어머니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듯 살펴보셨습니다. 메르베는 반대로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길 한복판에 누군가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만 했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간다고. 터키였으면 1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텐데. 메르베가 물었어요. 우리가 주인을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때 한 젊은 남성이 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사라졌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메르베가 감탄했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것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산책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작은 먹자 골목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메르베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언니, 저기 뭐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 메르베가 가리킨 곳은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아, 그건 포장마차야.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이지. 가볼래?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어요. 어머니는 약간 망설이는 듯했지만 메르베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동안 언니가 SNS에 올린 한국 음식 사진들 때문에 정말 맛보고 싶었어. 메르베가 흥분해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분주하게 어묵꼬치를 국물에 담그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받아 한쪽에서 서서 먹고 있었죠. 여기서 유명한 건 어묵 국물이에요. 추운 날 손을 녹이면서 마시면 정말 맛있죠. 저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주문하는 거야?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답했죠.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먹고 나서 계산한다고. 선불이 아니라고. 네,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그래요. 어묵 3개 주세요. 저는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금방 어묵꼬치 3개를 작은 일회용 컵에 담아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계산은 요구하지 않으셨죠. 이게 뭐지? 돈을 안 받네. 메르베가 속삭였어요.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해. 먼저 맛봐봐. 제가 권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음식을 맛보며 포장마차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의문을 품은 표정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이샤, 만약 누가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법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게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해요. 도망가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웃으시며 끼어드셨어요. 외국 분들이세요? 걱정 마세요.
20년 장사하면서 도망간 사람 손에 꼽을 정도예요. 대부분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계산하세요. 저는 아주머니의 말을 어머니와 메르베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믿기 힘드네.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터키에서 이런 식으로 장사했다간 하루 만에 망할 거야. 메르베는 어묵을 하나 더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맛있다. 근데 법률가로서 이 시스템이 너무 흥미롭지 않아? 기본적으로 상인과 손님 간의 신뢰 계약인 셈이잖아. 맞아. 한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가 많아. 법적 강제보다 사회적 규범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묵 외에도 떡볶이, 튀김, 순대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먼저 먹고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어머니는 직접 지갑을 꺼내셨어요. 내가 계산할게. 이런 특이한 경험은 처음이라 기념으로 내고 싶어. 포장마차 주인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서비스로 음식을 더 주시기도 했죠. 메르베는 그때마다 감탄했어요. 와, 언니.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이런 문화가 가능한 이유를 알 것 같아. 밤거리를 걸으며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이샤, 내가 이런 사회에서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신뢰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변호사로서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하나씩 경험하고 이해해가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메르베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거야? 내일도 많은 걸 보여줄 거예요. 한국의 또 다른 독특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서울 도심을 탐방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메르베는 시차 적응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은 후 밖으로 나섰죠. 오늘은 광화문 광장과 인사동을 구경하려고 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가족들에게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큰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메르베가 갑자기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언니, 저게 뭐야? 땅에서도 신호등 불빛이 나오잖아.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횡단보도 진입 부분 바닥에 빨간색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 이건 바닥 신호등이에요. 스마트폰만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한 거죠. 저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메르베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스마트하다. 휴대폰만 보고 걷다가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거구나. 어머니는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잘 분석했네. 안전에 이렇게 신경 쓰다니.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바닥의 불빛도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넜고 반대편에 도착해서도 메르베는 계속 바닥 신호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터키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스탄불같이 바쁜 도시에선 정말 유용할 것 같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답니다. 저는 신호등 옆에 있는 음향 신호기를 가리켰어요. 이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예요. 신호가 바뀌면 소리로 알려줍니다.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노약자는 빨리 건너기 어려울 텐데 신호 시간이 충분해? 그것도 생각했어요. 보세요. 저는 신호등 기둥에 있는 카드 태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은 여기에 특별한 카드를 태그하면 신호 시간이 더 길어져요. 메르베가 감탄했어요. 와, 정말 세심하게 설계됐네. 법적으로도 이런 시설들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야? 네, 한국은 장애인 접근성이나 안전시설에 관한 법규가 꽤 엄격해요. 하지만 법적 의무를 넘어서 실생활에 정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죠. 우리는 계속 걸으며 도시의 안전시설들을 관찰했어요.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공사장 주변은 꼼꼼하게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법률가로서의 시각으로 관찰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안전 시스템은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소송도 줄어들고 보험 처리도 더 명확해지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큰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시설을 발견했어요. 사거리 전체가 대각선으로도 건널 수 있는 스크램블 교차로였습니다. 이건 뭐지? 메르베가 물었어요. 스크램블 교차로라고 해. 모든 차량이 멈추면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건널 수 있어. 대각선으로도 가능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보행자 중심의 설계네. 시간 효율성도 좋고 안전도 향상되겠어. 우리는 교차로를 건너며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메르베는 신이 나서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이건 정말 재밌다. 터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메르베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의 일상이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어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샤, 이 나라는 정말 시민 안전에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시스템은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면 다른 것들도 더 편안하게 느껴지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를 탐험하며 한국의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경험했습니다. 가족들의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며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첫인상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과 인사동을 구경한 후 우리는 모두 약간 지쳐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아직 시차 적응이 완전히 되지 않았는지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가는 24시간 카페를 떠올렸죠.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잠시 들러서 쉬었다 갈까요? 좋은 생각이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싶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카페로 향하는 길에 메르베가 물었어요. 한국 카페는 어때? 터키 커피도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터키 커피는 찾기 힘들어. 대신 아메리카노, 라떼 같은 메뉴가 인기죠. 그리고 한국 카페는 정말 편리해요. 곧 보여드릴게요. 카페 앞에 도착하자 입구 옆에 설치된 호출벨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와 메르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호출벨이에요.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면 직원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도와줍니다. 메르베가 감탄했어요. 정말 세심하네. 이런 작은 배려가 있다니. 카페에 들어가자 은은한 음악과 커피 향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후 저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메뉴를 확인했어요. 여기선 대부분 테이블에 QR코드가 있어서 메뉴를 스캔하고 핸드폰으로 주문해요. 아니면 저기 키오스크에서도 주문할 수 있고요.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메르베는 즉시 QR코드를 스캔해 보았어요. 와, 정말 편리하다. 그리고 메뉴 사진도 너무 예쁘게 나왔네. 우리는 각자 마실 음료를 고르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에는 진동벨을 받았어요. 음료가 준비되면 이게 진동해요. 그러면 저기 카운터에 가서 직접 가져오면 됩니다. 진동벨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어머니는 카페 내부를 둘러보시더니 사람들이 노트북과 책을 펼쳐놓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사람들이 꽤 오래 머무는 것 같은데 카페에서 괜찮아? 네, 한국 카페는 공부하거나 일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돼요. 대부분 시간 제한이 없고 와이파이도 빠르거든요. 진동벨이 울렸고 저는 음료를 가지러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카운터로 가기 전에 저는 자연스럽게 제 가방과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갔어요. 음료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메르베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가방을 그냥 두고 갔어? 메르베가 의아해했어요. 응, 여기선 다들 그렇게 해. 물건을 잘 안 훔쳐가거든. 제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지갑이랑 가방을 그냥 두고 간다고? 그게 안전하다는 거야? 저는 테이블에 음료를 내려놓고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선 카페에 물건을 두고 화장실 가거나 주문하러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도난 사례가 정말 드물거든요. 어머니는 법률가다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만약 물건이 분실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지? 카페 측에서 보상해주나? 사실 법적으로는 개인 소지품 관리는 본인 책임이에요. 카페에 맡긴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도난 사례가 너무 드물어서 대부분 고민하지 않아요.
메르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와, 정말이네. 저기 봐, 모두 노트북이랑 가방을 그냥 두고 갔어.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스탄불에서는 1분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질 텐데.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가방을 들고 다니며 화장실도 갔죠. 하지만 점점 한국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됐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스트해보고 싶었는지 메르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내 가방은 여기 둘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메르베의 가방을 지켜보셨어요. 메르베가 돌아왔을 때 모든 물건이 그대로였고 어머니도 조금씩 놀라워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이런 문화가 형성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의 신뢰 구축이 필요했을 텐데. 맞아요. 한국은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이 강한 사회예요.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떼는 것을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기죠.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한국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대해 계속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아이샤, 내가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법률가로서도 이런 사회적 신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제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느껴지는 안전함과 편리함이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메르베가 물었어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메르베는 커피를 마신 후에 목이 마르다며 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리켰어요. 저기 편의점에 들어가면 생수를 살 수 있어요. 한국은 어디서든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 메르베가 생수병을 집어들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물병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 터키에서는 생수가 더 비싼데.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물을 살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알려드릴 게 있거든요. 따라오세요. 근처 공원으로 가서 정수기가 설치된 곳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한국에는 이런 무료 정수기가 공원이나 공공장소 곳곳에 있어요. 깨끗한 물을 무료로 마실 수 있죠. 메르베는 눈이 커졌어요. 정말? 무료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망가뜨리지 않아? 거의 없어. 한국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자신의 것처럼 아끼거든.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수기를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수질은 안전한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 한국의 수질 관리는 매우 엄격해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교체하고요. 사실 수돗물도 마셔도 안전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수된 물을 선호하죠. 메르베는 컵을 들고 물을 마셔봤어요. 와,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다. 터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리는 물을 마시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공공화장실이 있어서 볼일 볼 겸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메르베는 화장실의 청결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깨끗한 공중화장실은 처음 봐.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게다가 무료잖아. 메르베가 덧붙였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공공시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화장실, 공원, 도서관 등이 모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죠. 잠시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문득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이샤, 한국 생활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닐 텐데 힘든 점은 없니? 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힘든 점도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법률 관련 서류나 행정 절차를 한국어로 처리해야 할 때예요. 회사에서는 영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상에서 공문서나 계약서를 접할 땐 정말 어려워요. 어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전문적인 용어는 외국어로 이해하기 정말 힘들지. 맞아요. 처음엔 모든 서류를 동료에게 확인받아야 했어요.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임대차 계약서 모두 도움이 필요했죠. 메르베가 물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로펌의 한국어, 터키어, 영어에 능통한 통역사가 있어서 중요한 문서는 도움을 받아.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도 많이 발전해서 간단한 것들은 그걸로 해결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없어?
어머니가 계속 물으셨어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터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더 그렇죠. 화상통화로 연락하긴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이 말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잖니. 내가 보고 싶었단다. 잠시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가볍게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들이 정말 잘해주고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터키 음식점도 몇 군데 있어서 가끔 고향 음식이 그리울 때 찾아가곤 하죠. 메르베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터키 레스토랑? 우리도 가볼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일 저녁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단골로 가는 곳이 있어요. 주인분이 터키에서 오신 분이라 정통 터키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더 알고 싶어. 잠시 벤치에서 쉬고 나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공공 도서관이 있어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도서관 내부는 조용하고 깔끔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은 공공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법률 서적 코너를 둘러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자료가 정말 풍부하구나. 이런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정말 좋겠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생활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작은 편의시설들이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요. 다행히도 이런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본격적으로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메르베에게 교통카드를 하나씩 사드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자 메르베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어요. 와, 너무 깨끗하다. 우리나라 메트로와는 차원이 다른데?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에요. 게다가 정시성도 아주 뛰어나죠. 몇 분 간격으로 기차가 오는지 저기 전광판에 다 나와 있어요. 어머니는 전광판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정말이네. 2분 후에 다음 열차가 온대.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된다고. 네, 1분 이상 지연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만약 지연되면 안내방송으로 사과하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줘요. 제가 설명했죠. 지하철이 도착하자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메르베가 곧바로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했어요. 언니, 와이파이가 잡히네.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된다고. 응, 한국은 대중교통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돼. 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당연하게 대답했어요. 메르베는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나라 대체 어디까지 발전한 거야? 어머니는 지하철 내부를 둘러보시더니 노약자석과 안전손잡이, 비상통화장치 등을 주목하셨어요. 안전시설도 정말 잘 갖춰져 있구나. 법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의무화되어 있나? 네, 한국은 대중교통 안전 기준이 엄격해요. 모든 차량에 CCTV와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노약자석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죠.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정류장 전광판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에도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네. 정말 편리하구나. 맞아요. 그리고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 버스 앱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혼잡한지까지 알 수 있어요. 버스에 탑승하자 메르베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고층 빌딩들에 감탄했어요. 강남 지역을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죠. 서울은 정말 미래적인 도시 같아. 이런 고층 빌딩들이 터키에는 많지 않은데. 메르베가 말했어요.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고층 건물이 많이 발달했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했거든. 버스는 이제 종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 한옥과 고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저기 전통 건축물이에요. 현대 건물과 전통 건축이 공존하는 것이 서울의 매력 중 하나죠.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관심 있게 전통 건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지붕 모양이 우리 전통 건축과 비슷한 점이 있네. 곡선미가 아름답구나. 맞아요. 저도 그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 터키의 전통 건축에 비슷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경복궁 근처에서 내려 고궁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궁궐 입구에 들어서자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건축미에 우리 모두 감탄했어요. 어머니가 전통 의상을 입은 관광객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뭐야? 전통 의상? 네, 한복이라고 해요. 요즘은 고궁을 방문할 때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이에요. 우리도 해볼까요? 제안했어요. 메르베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셨습니다. 근처 한복 대여점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랐어요. 저는 파란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메르베는 분홍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를,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자색 한복을 선택하셨죠.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걱정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의 건축 철학이 정말 깊이 있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것 같아. 어머니가 감상을 나누셨어요. 맞아요.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방향과 배치도 모두 자연 원리를 따랐다고 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메르베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SNS에 올리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할 거야. 터키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 생각보다 긴 고궁 관람을 마치고 한복을 반납한 후 우리는 근처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아름다운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죠.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샤, 내가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지내고 있다니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곳에 와보니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딸이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을 직접 보고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도 한국에 정착하게 됐어요. 현대적인 편리함과 전통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드디어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메르베가 한국 방문의 주요 목적이었던 국제법률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우리 모두 정장을 갖춰 입고 준비했습니다. 저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호텔 로비에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긴장한 듯 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고마워, 아이샤. 터키 법조계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거라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 어머니는 최고의 변호사잖아요. 분명 좋은 인상을 남기실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메르베는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법률 실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다니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 택시를 타고 컨퍼런스 장소인 호텔로 향했어요. 도착하자 대형 로비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온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컨퍼런스 홀로 들어갔어요. 와, 규모가 정말 크네요. 메르베가 속삭였어요. 컨퍼런스는 국제 법률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법무부 관계자가 한국의 디지털 법원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어요. 저는 옆에서 어머니와 메르베에게 주요 내용을 통역해드렸습니다. 한국은 법원 절차의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군요. 소송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화상 심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발표 내용을 설명해드렸어요. 어머니는 감탄하며 메모를 하셨습니다. 터키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미 이렇게 발전해 있다니 놀랍구나. 오후 세션에서는 어머니가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법률 시스템 간의 협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발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와드렸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역을 맡았어요. 어머니는 자신감 있게 터키의 법률 시스템과 국제 협력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특히 한국과 터키 간의 법률 협력 가능성에 대한 제안은 많은 관심을 받았죠. 발표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에 한국의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통역을 도왔고 메르베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아이샤, 너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내가 한국과 터키 양쪽 문화와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대형 로펌의 대표는 어머니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터키와의 협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명함을 받으셨어요. 물론입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이 가능할 것 같네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만찬이었어요. 메르베는 같은 또래의 젊은 한국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한국 법률 시스템이 정말 선진적이구나.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판례 분석 같은 건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 메르베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 한국의 법률 체계와 기술 융합이 정말 인상적이구나.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저는 공항까지 배웅하기 위해 호텔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메르베는 이미 짐을 다 싸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네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는 것이 걱정됐단다. 하지만 이곳 생활을 직접 보니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메르베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 이곳의 법률 시스템과 기술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 언니처럼 국제 경험을 쌓고 싶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구나.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 아이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잘 지내렴. 이제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가끔은 터키에도 놀러 오는 것 잊지 말아라. 물론이죠,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터키에 갈게요. 메르베도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줘. 당연하지. 늘 환영이야. 다음엔 내가 더 많은 곳을 보여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이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제 한국 생활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한국의 매력을 이해하고 제 선택을 인정해 준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가족들과 함께한 이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라고. 한국과 터키, 두 문화 사이에서 제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며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